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세사 1차 무역영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나요? 계약의 준비,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을 거쳐서 계약 이행에 들어가기 전에 인코텀즈 2010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코텀즈 2010은 어떠한 규칙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매매 계약에 있어 수없이 많은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물품의 포장이라던가 물품의 운송, 보험 계약의 의무를 누구한테 둘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운송을 함에 있어서 물품에 대한 위험은 언제 이전되는지, 인도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을 매매 계약 시마다 하나하나 일일이 결정하기란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상관습적으로 어떻게 세 글자로 이루어진 거래 조건이 형성이 되어 왔다. 거래 조건이 형성이 되어 왔는데 이 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이 지역마다 시기마다 달라서 분쟁의 소지가 되자 어디에서? ICC에서 통일적으로 좋아, 그러면은 우리 거래 조건에 대해서 요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통일 규칙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인코텀즈였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인코텀즈 2010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서문과 함께 메인 룰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서문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 첫 번째로 인트로가 있었죠. 인코텀즈는 어떤 걸 설명한다? 세 글자로 된 거래 조건을 설명하고요. 그 거래 조건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거래 조건에 대해서 데스크 코스트 그리고 리스크를 위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인트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그러면 인코텀스 2010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법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서문이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인코텀스 2010의 특징 9가지, 그리고 규칙의 변형,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할 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메인 룰스 11가지를 뭐를 위주로? 가이던스 노트를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중에 특징 9가지에 대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 특징 9가지는 무슨 특징이다? 인코텀즈가 아니라 인코텀즈 2010의 특징이다. 그 이전 버전 뭐다? 인코텀즈 2000에서 인코텀즈 2010으로 개정이 되면서 개정 특징 9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요 개정 9가지는 어떤 걸 반영을 했다? 상관행의 변화라던가 어떠한 새로운 전자결제의 발전이라던가, 그리고 인코텀즈 2000 이후에 강화된 보안에 대한 요구라던가, 이러한 여러가지 상관습적인 상관행적인 현실을 반영하면서 9가지의 개정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개정 특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Two new Incoterms rules, DAT and DAP, have replaced the Incoterms 2000 rule, DAF, DS, DQ, and DDU라고 해서 뭐다? 첫 번째는 규칙을 2가지 규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신설이 되었는데 어떻게 신설이 되었느냐? DAF, DES, DEQ 그리고 DDU라는 4가지 규칙을 어떻게? DAT와 DAP가 대체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2가지 규칙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가졌었고 왜 신설이 되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DAF, DES 그리고 DDU, 그다음에 DEQ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DAF는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에서 인도를 하는 규칙. DS는 Delivered EX Ship이라고 해가지고 선상에서 인도를 하는 규칙. DDU는요 Delivered Duty Unpaid라고 해가지고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인도를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요 DAF와 DES, DDU의 특징은 무엇이냐? 인도를 할 때 물품이 양육 준비가 된 상태로 인도를 하는 것이었다. 양육 준비가 된 상태로 인도를 하는 것이 뭔데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정 지점, 예를 들어서 DAF 국경에서 만났다라고 할게요.
국경과 국경에서 우리는 뭐 트럭으로 인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매도인도 자기가 있던 곳에서 트럭으로 인도를 해왔고요. 매수인도 자기 어떠한 물건을 받아가기 위해서 물품의 수령 또한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트럭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육 준비가 된 상태란 물품이 여기에 실려 있을 텐데 요거를 내려놓은 상태로 인도를 하는 것을 unloaded 된 상태로 인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 세 가지 규칙은 뭐였다? unload 되지 않은 상태, 즉 자신의 vehicle, 어떠한 운송수단 위에서 내려질 준비가 된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 세 가지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해서 국경에서 양육 준비가 된 상태로, 선상에서 양육 준비가 된 상태로, 혹은 양육 준비가 된 상태였지만 수입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 요 세 가지 조건이었다라는 거고요. DQ는 뭐냐? Delivered EX Quay라고 해가지고 요 Quay가 바로 부두를 얘기하는 건데요. 부두에서, 즉 뭐예요? 배에서 도착을 하고 나서 요 앞에 있는 부두에 내려진 상태, 언로드 된 상태로 인도를 하는 것이 바로 DQ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와 요 하나의 차이는 뭐였다? 양육 준비가 된 상태였냐, 아니면은 양육이 이루어진 상태였냐에 따라서 요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요것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규칙 DAP가 생겼고요. 요 DQ를 대체하는 규칙으로 DAT가 생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특징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DAP에서는요, 어떠한 플레이스에서 물품이 양육 준비가 된 상태, 하지만 수입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DAP고요. DAT는 어떠한 터미널에서 물품이 양육이 된 상태로, 하지만 수입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DAT가 되었다. 이때 DAP에서 place는 어떻게? 국경의 어느 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배 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장소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DAP로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DAT에서 요 터미널을 특정한 부두라고 하게 되면은 요 DQ를 사용할 때에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DQ를 사용하는 것을 DAT로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the number of Incoterms rules. 자, Incoterms 룰이 Incoterms 2000에서 2010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13개에서 11개로 축소가 되었다. 축소가 되었는데 왜 축소가 되었냐? Substituting two new rules. 두 가지 룰을 새롭게 생성을 하면서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것이 뭐였다? 첫 번째 DAP 그리고 DAT가 뭐를? 요 네 가지를 대체함으로써 13개에서 11개로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첫 번째 뭐예요?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뭘 얘기하느냐? 두 번째로 DAT와 DAP의 양육 여부에 따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새로운 룰 하에서 인도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Named destination. 도착지에서 이루어진다. 11가지 규칙 중에서 선적지에서 인도가 일어나는 조건과 양육지에서 인도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새롭게 생긴 룰들은 뭐다? 도착지에서 인도가 일어나는 룰이다. 자, 근데 DAT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도착지에서 arriving vehicle. 도착지에 이루어진 운송 수단에서 물품이 어떻게? 양육이 된 상태로 buyer's disposal,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었을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DAP에서는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이 도착지에서 놓였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지만 다른 점은 뭐다? Ready for unloading, 양육 준비가 되었을 때 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렇게 양육이 된 상태로 인도가 되는 것은 어떻다? former DEQ에서와 마찬가지이며 DAP는 양육 준비가 된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뭐다? 그 이전의 DAP, DES, DDU와 동일하다. 해서 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두 가지 새롭게 신설된 조건 모두가 도착지 인도 조건이긴 한데 하나는 도착지에서 양육이 된 상태로 하나는 도착지에서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양육 준비만 된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육 여부에 따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대체의 이유와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해서 왜 대체가 되었느냐? 이 두 가지 룰이 어떻게 DES와 DQ를 superfluous 어떻게 소용이 없게 너무 어떻게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즉 얘네는 남아도는 규칙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네가 남아도는 규칙이 되었느냐? The named terminal in DAT. 왜냐하면 DAT에서 터미널을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 터미널은 뭐가 될 수 있다? 항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DAT는 어떻게? DQ가 사용되는 경우에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AP에서 이용하는 운송 수단은 뭐가 될 수 있다? 선박이 될 수 있고 이 선박이 어디에서? named place, 장소가 만약에 항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DAP는 기존의 DES를 대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DES와 DEQ는 DAT와 DAP의 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규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됐다? 대체가 됨으로써 13개에서 11개로 변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도착지 인도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룰 하에서 like their predecessors 그 이전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DAP, DAT 이전의 요 D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요 두 가지 룰 하에서도 인도는 매도인이 어떻게 비용과 어떠한 위험을 어디까지? 도착지까지 물품을 가져다 두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다라는 도착지 인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다? 13가지에서 11가지로 규칙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 규칙이 줄어든 이유가 뭐다? 요 4가지 규칙을 DAP와 DAT가 대체를 했기 때문이다. 근데 대체의 이유가 뭐다? DAP는 기존의 양육이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던 요 3가지 규칙을 모두 대체를 할 수 있었다. 왜냐? 요때 이 플레이스는 국경이 될 수도 있고 선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DAT는 뭐다? 어떤 터미널에서 양육이 된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이 터미널이 부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두가 되고 그때 이 vehicle이 선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이 4가지가 사라지고 이 2가지가 신설이 되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뭐다? 도착지 인도 규칙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 좀 길긴 한데 4파트로 나눠 가지고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